자,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텍스트 안에만 있는 기능, 요 애니메이션 기능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안 떠 옆에 보면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션 있죠? 그죠? 안 떠 옆에 요거 애니메이션 클릭하셔서 자, 기존에 우리가 기본 모션이라고 했던 포지션 스케일 스큐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죠?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포지션으로만 해볼게요. 포지션 눌러서 메뉴를 추가시키면 애니메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1이라는 새로운 명령 메뉴가 레이어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포지션이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포지션이라니까 위치 값이다. 그죠? 그러니까 잠시 너 저기 가 있어 라는 명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위든 아래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놓는 겁니다. 너 위에 가 있어. 그리고 나서 레인지 셀렉트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도형 트림 패스 했듯이 스타트 엔드가 있어요. 자, 스타트를 움직여 보니까 한 글자씩 움직이네. 한 글자씩. 그죠? 한 글자씩. 그래서 안 떠 할 때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인디게이터 쪽 움직인 다음에 두 개를 내리면 글자가 굉장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안 떠 할 때 위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그죠? 그리 이미지를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때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라는 거. 여기서도 마스크를 쓸 수가 있는데 텍스트 자체에서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에다가 마스크를 씌울 때는 그냥 도착한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선택하고 도형 툴 사각형으로 그냥 요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구멍 뚫린 대로 글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거 레라로 해볼게요. 마찬가지 할 때 여기다 그죠? 그러면 인디게이터를 갖다 놓고 애니메이션 눌러서 이번에는 스케일로 해볼게요. 스케일 눌러서 스케일의 기존 야 너기 절대값으로 저기 가 있어 0 보이지 말고 있어 해놓고 레인지 셀렉터 눌러서 스타트 키프레임 잡고 인디게이터 움직여서 100 그죠? 그러면 요 지금 만드는 것들은 아까 전에 마찬가지 0과 100일 때 스타트로 하니까 어때요? 글자가 좌측에서 우측부터 하나씩 커진다 그죠? 그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고정 추가 키프레임은 요거라 그랬죠. 요거 add 키프레임은 맨 왼쪽에 있는 요거 클릭하면 여기서 고정돼 있고요. 다시 움직여서 0으로 갔다가 다시 움직여서 100으로 해주면 봅시다. 텍스트 모션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는 텍스트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뭐 애니메이터 기능이 텍스트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글자 한 글자씩 모션을 주고 싶을 때는 뭘 쓴다? 텍스트 옆에 있는 애니메이터. 기존에 있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은 통으로 인식해서 연출하는 거라면 텍스트 옆에 있는 애니메이터는 글자 한 글자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그죠? 다 만들면 프리미어에서 볼게요. 그죠? 이렇게 연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요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화살표 내리고 옵션 여기다가 텍스트 옆에 있는 애니메이터 클릭. 요거는 오파시티를 해볼게요. 오파시티. 그 다음에 오파시티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레인지 셀렉터 눌러서 스타트 키프레임. 그 다음에 당겨 놓고 100 하면 한 글자씩 그러면 우리 요거는 포지션으로 하겠습니다. 포지션 자 키프레임 잡아주시고 나와야 되는 거 나와야 되는 위치니까 양옆으로 간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은 나와는 부분, 그리고 앞에 부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다음에 이것도 신호는 포지션 열어서 키프레임 잡고요. 나가라. 다시 들어와라. 앞에는 사라져라.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포지션으로 이렇게 냈는데 여기 지금 글자가 이렇게 겹치니까 안 이쁘다, 그죠? 그죠? 이럴 때 마스크 씌우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일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에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해당 명령 주어진 게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애니메이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녀석을 컴프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컴프를 만들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커맨드 시프트 C라고 했죠. 컴프 만드는 거 눌러주고 신호는 이렇게 해놓고 마스크라는 컴프로 봐. 마스크. 컴프 오케이 하시고 도형 툴로 글자가 나온 부분에만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글자만 보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커맨드 시프트 C 컴프 만들고 요거는 마스크 기능이 컴프이기 때문에 마스크라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라는 글자가 나온 부분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앞에 있어도 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글자가 안 겹치게 나온다 그죠? 그건 좀 안 이쁘네요. 그러면 선택 툴로 더블 클릭하셔서 조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됐고 그러면 이 녀석은 글자 뒤에서 나오더라도 글자 요 부분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컴프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크를 글자 위에 바로 쓰게 되면 마스크 기능은 되지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전체의 포지션과 마스크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프를 만들어 마스크 컴프로 이렇게 프리 컴프로 만들어 주놓고 거기다가 마스크를 씌워야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 텍스트를 밖으로 꺼지고 내자 그랬다 그죠? 더블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일단 컨트롤 X 하셔서 8번 여기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그러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때까지 계속 수업 중에도 분명히 강조하지만은 텍스트들의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픽적인 요소로 바꿔도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404 백지를 내도 100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전에 요 컴프 열어보면은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44 요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가능을 얘기를 드린다, 그죠? 그럼 여기서 44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똑같은 거라면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컴프와 에펙은 컴프와 컴프들이 모여서 컴프 속에서 모여서 또 하나의 컴프처럼 해서 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뽀뽀니까. 그러면 포포 백지를 내도 100점이니까 요거를 단어를 404 백지 내도 100점 내도를 요거는 빼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단어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빼도 충분히 우리가 가독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복제를 할게요.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D다 그랬죠. 컨트롤 D. 자, 자기도 어떤 파트에서 할 건지 골라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링크 여기 지금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보포 요거 솔로를 딱 키면 404 남았죠, 그죠? 404만 남기고 지우고요. 404만 남기고 지웠습니다. 솔로를 켰다는 거죠, 그죠? 솔로는 내가 선택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 켜서 이번에는 백지
트랙 매트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굵은 글자가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 좋네요. 포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싶으면 요거 스트로크를 눌러서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지라는 거는 텍스트 말고 저는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지를. 그러면 그래픽 요소 우리 만들 때 제가 어떻게 했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쉐입 레이어. 그 다음에 쉐입 레이어는 요거 이제 백지라고 적을게요. 더블 클릭해서 일단은 이름부터 그거를 백지라고 바꿔. 요거는 이제 도형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글자는 일단 눈을 꺼놓고 요 백지를 쓸 겁니다. 백지. 도형으로. 그러면 추가로 어떤 도형을 그릴 건지를 선택한다 그랬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 쉐입 레이어를 만든 거는 종이를 한 장 깐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그릴 건지 스케치를 하는 거라 했어요. 자, 렉탱글로 할게요. 렉탱글.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칠을 할 거냐, 혹은 선을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이거 선택하시고, 자, add 선택하시고, 그죠? 필. 그러면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백지니까 흰색이 돼야 되겠다. 그죠? 요 위에서 하고 옆에 클릭해서 백지. 자, 이 녀석의 모양은 여기 보시면 백지라는 도형 레이어에서 도형이라는 레이어에서 그죠? 모양을 잡을 수 있다. 그죠? 사이즈에서 링크를 풀고 이렇게 자, 100점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시험지에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받아쓰기 하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색연필로 100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필기체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필기체 느낌으로. 나중에 바꾸는 걸 하고, 일단은 컬러도, 폰트 컬러, 붉은색 계열로 색연필. 트랙 매트. 자, 트랙 매트 하는 방법은 해당 도형이, 해당 폰트가 이 녀석이 뭐가 된다? 마스크가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녀석 중에서 이 글자를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도형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도형 툴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아까도 마찬가지 New Shape Layer Add 눌러서 사각형 그죠? 그 다음에 Add 눌러서 Fill 자, 여기 지금 필로 만든 이 새로운 도형은 패스 안에 들어가면 기본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는 스케일하고 다른 겁니다. 스케일하고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녀석은 사이즈를 크게 해도 만일에 여기에 스트로크가 들어가면 스트로크하고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스트로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스트로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사이즈를 키우면 이 스트로크의 굵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케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리대로.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을 스케일로, 스케일로 키우게 되면 스트로크 굵기도 굵어져요. 이거는 전체 외형적인 구조에서 변화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트로크 빼고요. 글자 눌러서 안 쓰겠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글자 눌러서 안 쓰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스케일은 전체를 조절하는 거고 나는 요거보다는 되도록이면 컨텐츠에 렉탱글 패스라는 거는 선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파란색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링크를 풀고 해당 글자를 꽉 채울 만큼 글자를 충분히 채우고도 넘칠 만큼 이렇게 하고요. 선택 툴로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자, 요거 레이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더 이해가 쉽겠죠? 충분히 글자를 감싸서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지금 렉탱글 패스 밑에 보시면은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컨텐츠라는 게 있다 그죠? 도형에는 이렇게
텍스트에는 뭐가 있었냐면 텍스트는 옆에는 애니메이션이 있듯이 도형에는 컨텐츠 옆에 애드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보시면 여기 보면 위글 패스라는 게 있어요. 위글 패스. 위글 패스를 눌러주시면 자, 모양이 조금 뭔가 바뀐 것 같죠? 모양이 외곽 라인이 이렇게 꿀렁꿀렁 흔들흔들거리는 거 위글 알죠? 노래.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는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요거는 패스라는 게 적용이 돼서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이제 위글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위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용된 새로운 패스의 컨텐츠를 화살표 내리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는 여기 위글 흔들리는 높낮이를 얘기합니다. 높낮이. 그 다음에 디테일은 요거 오락내리락 거리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는 뭐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있는 포인트는 코너는 이 위글되는 요게 각지게 되는 겁니다. 각이 이제 꺾여 있죠, 그죠? 꺾여 있고 그 다음에 눌러서 보시면 스무스라고 돼요. 스무스는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굉장히 이게 짧기 때문에 모션이 굉장히 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위글 세컨드는 요거 꿀렁꿀렁거리는 속도입니다. 속도 조절. 그 나머지는 일단은 두시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요 녀석을 다시, 요거는 위글 박스라고 적어줄게요. 이름을.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 녀석이, 자, 현재 시작점에서 포지션 값을 열어서 포지션 메뉴를 열어서 단축키 뭐였죠? P 최초 키프레임은 항상 스타바치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 도착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를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좀 당겨 주시고요. 지금 프레임 단위로서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디게이터는 그대로 앞에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 수직으로 정확하게 내리려면 Shift 키 눌러서 Shift 키 눌러서 내리면 되고 아니면 여기 숫자에서 우측 숫자가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네, 밑으로 글자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럼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찬다 그죠? 자, 이제 트랙 매트를 갈 겁니다. 자, 트랙 매트는 어떻게 가냐면 자, 인디게이터 맨 앞에 두시고 지금 레이어 창에 트랙 매트가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페어런트 링크는 보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해당 타임라인 좌측 하단에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개가. 좌측 하단에 아주 작은 아이콘 네 개가 보이죠? 그죠? 거기서 이게 첫 번째가 페어런트 링크 말고 요 사이에 있는 이펙트 관련된 명령 메뉴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열리는 거고 복잡하면 이거 꺼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모드는 뭐예요? 우리 포토샵 일러스트에도 있는 모드 있죠? 그죠? 멀티플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 컬러라든지 소프트 컬러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둘이 합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모드. 요것도 에펙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옆에 뭐가 생겼어요? 트랙 매트라는 게 생겼죠. 그죠? 트랙 매트.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을 매트로 쓸 거냐, 어떤 녀석을 마스크로 쓸 거냐. 이 박스가 마스크로 쓸 녀석이 404라는 텍스트다. 그죠? 그래서 트랙 매트에 위글 박스의 트랙 매트를 눌러서 404, 이 텍스트가 마스크가 돼야 돼 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404 글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404는 눈이 꺼집니다. 이렇게. 눈이 꺼졌어요.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글자가 뭔가에 의해서 차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트랙 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어떤 것들 할 수 있어요. 여기 글자에다가 영상이 나오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2중, 3중으로 그런데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만들었다, 그죠? 그죠? 그럼 요거를 커맨드 D, 위글 박스를 커맨드 D 하고 U 눌러서 키프레임 두 개를 마우스 왼쪽 눌러서 이렇게 선택되게 드래그한 다음에 살짝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눌러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되겠죠, 그죠? 그지? 자, 요거 간격 조절하면 되고, 나는 444 따로따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들은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위치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박스를 따로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컨트롤 D, 단축키 U. U는 뭐예요? 단축키 U가 뭐였죠? 내가 레이어에서 키프레임을 잡은 명령 메뉴만 활성화해 주는 게 단축키 U입니다. U 눌러주면 포지션 열렸죠. 만약에 여기다 스케일도 있으면 스케일도 같이 열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선택해서 뒤로 밀어서 타이밍 잡아주고 컬러도 눌러서 이번에는 그린, 블루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텍스트에 있는 이 키프레임은 사실상 우리가 좀 더 고급지게끔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걸로 보여줄게요. 요 키프레임들도 여러분들이 스피드 에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 에디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 연출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은 뭐냐면 맥은 F9가 안 되는데 PC는 F9가 됩니다. 단축키가 뭐냐면 이게 어떤 명령이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 키프레임 위에 어디든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가 나와요. 어시스트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지 요거는 뭐냐면 스타트와 엔드 할 때 속도를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모션을 좀 더 디테일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키로 바꿔줘요. 이지 인 하면은 시작할 때 아웃은 끝날 때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지가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PC는 F9 누르시면 되는데 맥은 F9가 없기 때문에 F9가 다른 그 단축키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지 해주면 키프레임 모양이 바뀌었다 그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깎였다고 보시면 돼요. 인, 아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를 이렇게 요거 아이콘처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검색하는데 옆에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활성화하게 되면 현재 이 녀석의 기본적인 모션은 X축으로는 수평적인데 Y축으로는 시작과 끝이 어때요? 곡선 처리가 됐고 위아래로 움직였기 때문에 X축에는 변화가 없고 Y축에만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해서 빨간색이 X축, 녹색이 Y축 위아래 그죠? Z축은 파란색.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마우스, 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그죠? 자, 보면, 자, 밸류 그래프가 있고, 스피드 그래프가 있어요. 스피드 그래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 속도감에 대해서. 지금 이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는, 이게 여기는 수평적이고 여기는 완만하죠. 그죠? 이거는 급경사죠. 그죠? 그럼 요게 뭐야? 속도가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속도. 이렇게 제가 만일에 요거 베지어 곡선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기는 완만하죠. 그럼 속도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팽!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휙! 이렇게. 플레이 보면 네, 지금은 이게 워낙 지금 좁은 관계라서 이게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어서 제가 키프레임 에디터를 하는 거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겁니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하시면은 일단은 부드러운 연출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텍스트 구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키프레임의 전체적인 같은 비율로 좀 느리거나 시간대를 느리거나 하나씩 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마우스 왼쪽으로 전체가 선택되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Alt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끝을 잡고 밀면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커집니다. 시간대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누릴 수 있고 마찬가지 Alt키 누르고 끝에 거 잡고 이렇게 밀면은 같이 이렇게 축소를 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연출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연출할 수 있는 이게 뭐다? 트랙 매트 기능.